2023년 일본.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비밀 장소. 지하 통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미노와 다카야가 서 있다. 두 사람은 한 국제기구 프로젝트의 조사단으로 선발되었다. 이 국제기구에서는 싱크로놀로지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과거로 돌아가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미노와 다카야는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일어난 민간인 대학살 사건, 관동 대학살의 진실을 검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 위원회는 균형감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해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로 팀을 구성했다. 민호는 조선인 유족들의 대리인으로, 다카야는 일본 우익단체의 대리인으로 선발됐다. 두 사람은 비좁은 지하 통로로 걸어 들어갔다. 스산한 지하 터널에는 부서진 비석들이 늘어서 있었고 훼손된 해골과 뼈 조각들이 튀어나와 있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민호는 내심 기대했다. 과거로 가서 당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최소한 한두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민호와 다카야는 비석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댔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비석에 닿은 순간 이들의 모습이 천천히 희미해졌다. 1923년 8월 도쿄. 습한 열기 속 도쿄의 여름밤. 수십 명의 조선인 청년 노동자들의 코 고는 소리가 숙소를 가득 채웠다. 강의 제방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조선에서 값싼 인력으로 차출된 청년들이었다. 평세와 달출도 그때 일본으로 건너왔다. 평세는 잠든 형님들 사이를 천천히 돌며 조심스럽게 형님들의 어깨를 짚었다. 그러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움켜쥐었다. 평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상대와 몸이 닿으면 그가 죽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힘이었다. 어릴 때 자신이 본 것을 얘기했다가 저주를 받았다며 마을에서 쫓겨날 뻔한 평세는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다가 목소리를 잃었다. 며칠 전 자신이 의지하던 달출 형님과 손이 닿던 날, 달출의 처참한 마지막 순간을 보았고 오늘 밤 다른 형님들의 미래도 확인하려 한 것이다. 형님들의 어깨를 모두 짚고 나서 평세는 주저앉았다. 다리 같은 곳에 불과 물이 보였고 폭발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한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 가까운 곳에서. 다음 날 조선인 일꾼들은 공사장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어젯밤부터 계속 울고 있는 평세가 마음에 걸린 달출이 등을 두드리며 평세를 다독였다. 내일 쉴 수 있으니 하루만 버티자.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즈음이었다. 새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더니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고 곧이어 쥐떼가 나타났다. 이게 뭔 일?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땅이 내려앉더니 좌우로 흔들렸다. 일본에 와서 겪은 작은 지진들과는 정도가 달랐다. 마치 거대한 뱀의 등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마을 쪽에선 뭉개진 건물들 사이로 자욱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저건 뭐야? 불난 것 같은데? 왜엄해? 우리 숙소에 내 돈 다 있는데! 일꾼들이 우왕좌왕하자 평소 그들을 이끌었던 달출이 나섰다. 오늘 숙소에서 못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 밤에 저 다리로 모이셔이? 잘만한 곳이 있는지 파출소에 물어보고 올란게. 달출이 가리킨 다리를 본 평세의 표정이 굳었다. 그 다리가 달출의 마지막 순간의 배경과 겹쳤다. 그곳에서 달출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공사 현장을 벗어난 달출과 평세는 불을 피해 달렸다. 방화와 폭행, 약탈의 무법 상태. 치솟던 불길이 잦아들자 마을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한편 마을 자치회 사무실에는 혼란을 수습하려는 마을 주민들이 모였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다. 어떤 놈이 우리 밭을 다 얻고 농작물을 싹 다 가져갔어. 주민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설마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일본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렴 일본 사람은 절대 그런 짓 못하지. 무기를 손에 든 주민들 사이에 분노의 감정이 공유되었다. 달출과 평세가 파출소로 가는 길. 아까부터 울상이었던 평세가 주저앉더니 다리 쪽을 가리키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야가 왜 이런데? 저거 다리? 당황한 달출이 묻자 평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을 붙잡고 우는 소리를 냈다. 그거 가면 죽기라도 한다냐? 평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무엇이요? 거기서 진짜 죽는다 이 말이냐? 만약 평세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 거기서 모이기로 한 형님들은 어찌 된다는 소리지? 달출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가서 피하라고 멀리서 소리는 쳐야 할 건 아니냐? 달출의 말에 평세는 고개를 떨궜다. 그 다리 위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을 형님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시각 민호와 다카야는 현장에 도착했다.
둘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탈출과 평세를 쫓고 있었다. 곧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마을을 약탈한다는 유언비어를 확산할 거고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이 학살을 막아야 한다. 민호는 땀으로 범벅이 된 달출과 평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키가 큰 민호를 한참을 올려봤다. 여러분, 지금 당장 숨어야 해요. 곧 조선인을 상대로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기를 든 마을 주민들이 다가왔다. 어이, 너희들 어디서 온 놈들이야? 몸집이 큰 민호는 일본인의 용모가 아니었고 옷차림 역시 낯설어 보였다. 우리 마을에서 뭘 훔치려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민호를 결박했다. 뭐야, 이거 놔! 민호는 주민들의 눈빛에서 나름의 결의와 어떤 광기를 보았다. 민호가 달출과 평세에게 외쳤다. 당장 도망쳐요! 오늘 밤부터 조선인들이 마을을 약탈한다는 소문이 퍼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 그 순간 한 남자가 민호의 목 뒤를 습격했다. 흑! 다시 한번 날카로운 칼끝이 민호의 심장에 박혔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민호는 싱크로놀로지 시스템 속에서 죽는 일은 상상한 적이 없었다. SF 작가 황모가의 타임슬립 역사소설. 세 번의 죽음과 단 한 번의 가능성. 말없는 자들의 목소리.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